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는 상품 ETF에 대해 알아봅니다. ETF는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펀드, 즉 여러 회사 주식을 한 바구니에 담아 파는 상품이에요. 쉽게 말해서 500개 회사의 주식을 하나씩 사는 대신 한 번에 다 사는 거죠. 그런데 여기엔 함정이 3가지 있어요. 첫째, 높은 배당률의 숨은 배당 삭감 위험. 둘째, 2배, 3배 레버리지 상품의 복리 손실. 셋째, 특정 산업만 모은 테마 ETF의 집중 위험. 오늘 강의 후에는 어떤 ETF는 장기 보유할 만한 건지, 어떤 건 절대 피해야 하는지 정확히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보이는 스파이는 미국 500대 기업 주식을 담은 ETF예요. 하나씩 500개를 사는 대신 이것 하나만 사면 다 산 거랑 같아요. 여기서 핵심은 비용입니다. 스파이 같은 지수형 ETF는 연 0.03% 정도만 받아요. 1,000만 원으로 1년 투자하면 3,000원만 공제되는 셈이죠. 반면 500개 회사를 하나씩 사려면 어떻게 될까요? 각각 수수료를 내고 네이버 증권이면 수수료 플러스 세금 훨씬 높음, 세금 처리도 복잡하고 혼자 관리하려니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그래서 지수형 ETF는 초보자가 포트폴리오를 시작할 때 가장 똑똑한 선택이에요. 간단하고 저렴하고 강력하죠. 역사적으로 봐도 미국 S&P 500은 1950년 이후 연평균 10% 정도 올랐습니다. 차트에서 그 장기 추세를 직접 확인해 보세요. 경제는 계절처럼 사이클을 따라요. 봄, 회복, 여름, 호황, 가을, 정점, 겨울, 후퇴, 이렇게 4단계가 계속 돌면서 반복돼요. 각 단계마다 강하는 산업이 달라집니다. 경기가 회복할 땐 금융주, 호황 땐 기술주, 후퇴할 땐 생활 필수품이 잘 나가요. 지금 보이는 XRF는 금융보험 부동산 섹터 ETF예요. 금리가 오르거나 경기가 좋으면 이게 강합니다. 투자할 때는 섹터 간 상대 강도를 봐야 해요. 예를 들어 전체 시장, 스파이의 경우 과기술 부문 QQQ 같은 차트를 함께 비교하면 QQQ가 스파이보다 훨씬 빠르게 오르고 있으면 기술주 강세 사이클, 반대면 금융생활 필수품 강세 사이클이라고 판단합니다. 차트에서 직접 각 섹터 ETF의 상승률을 비교해보세요. 지금 뜨는 섹터를 찾는 게 수익률의 핵심입니다. 지금 보이는 NVDA는 AI 반도체의 대표주예요. 테마형 ETF는 NVDA 같은 특정 산업 종목들을 모은 상품입니다. 2023에서 2024년 AI 붐 때 이런 ETF들은 정말 엄청났어요. 많게는 100% 이상 올랐거든요. 매력적으로 보이죠? 하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같은 기간 S&P 500 전체는 50% 올랐는데 AI 테마 ETF는 급락하는 구간도 여러 번 있었어요. 변동성이 거의 3배였던 거죠. 왜일까요? 투자 유행, 테마, 이 바뀌면 그 산업 종목들은 순식간에 빠져나가기 때문이에요. 2024년 중반 AI 조정장에서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결론, 테마형 ETF는 굉장히 위험하니까 꼭 필요하면 포트폴리오의 10% 이하로만 사세요. 장기 자산 배분에는 금지입니다. SCHD 같은 고배당 ETF는 배당률이 4%, 정기예금 3%보다 높아서 매력적으로 보여요. 100만 원이면 월 3만 원, 견 36만 원이 들어오는 셈이죠. 하지만 가장 위험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배당 커버 비율이에요. 배당 커버 비율이란 회사가 실제로 벌어들인 현금이 배당금의 몇 배인지 보여주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1년 벌이 100인데 배당이 50이면 비율은 2.0배예요.
업계 기준으로 1.5배 이상이면 배당 삭감 위험이 낮습니다. 지난 2022년 무슨 일이 났냐면 고배당 ETF들이 갑자기 배당을 50% 줄였어요. 배당을 받기는커녕 주가도 마이너스 20% 떨어졌거든요. 따라서 배당률 숫자만 보지 말고 정말 이 회사들이 이 배당을 계속 낼 수 있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배 레버리지 ETF는 지수가 1% 오르면 2% 올려놓겠다는 약속입니다. UPRO 같은 3배 레버리지는 3배를 목표하죠. 반대로 인버스 상품 SPXU 같은 은 지수가 1% 내려가면 그 배수만큼 올려놓겠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정말 매력적이에요. 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하락장에 대비하려고 3배 인버스를 사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함정입니다. 일일 복리 손실이라는 기술적 문제가 숨어 있어요. 실제 사례를 봅시다. 지수가 플러스 10% 올랐다가 마이너스 9% 내려갔다고 하면 지수는 거의 제자리 플러스 0.1%예요. 하지만 3배 레버리지 UPRO는 플러스 30% 후 마이너스 27%로 계산돼서 무려 마이너스 5% 손실이 됩니다. 횡보하는 시장에서도 매일매일 손실이 쌓여서 6개월 안에 마이너스 20% 손실이 나기도 합니다. 절대 장기 보유하면 안 됩니다. 단기 트레이딩 목적만 사용하세요. 정리하면 ETF를 사기 전에 체크해야 할 게 4가지예요. 첫째, 신탁보수가 0.1% 이하. 스파이 0.03%는 업계 최저. 둘째, 배당한다면 커버 비율 1.5배 이상. 셋째, 한 산업에 쏠려 있지 않나? 테마형은 피하거나 극소량. 넷째, 레버리지 긴버스는 단기용만. 초보자라면 지수형 ETF, 스파이, QQQ 같은 를 꾸준히 매월 사세요. 역사적 통계로 이게 제일 수익률이 높습니다. 경험이 쌓이면 섹터 회전을 배웠듯이 경기 사이클에 따라 금융주 ETF에서 기술주로 바꿔가며 투자할 수도 있죠. 경고 꼭 알아두세요. 본 강의는 교육 목적이며 투자 권유가 절대 아닙니다. 투자 손실은 100% 개인 책임입니다. ETF도 결국 주식 상품이므로 마이너스 50% 폭락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본인 자산과 위험 능력에 맞게만 투자하세요. 다음 강의에서는 글로벌 자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배웁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